초대 신수현. 깁스를 풀었다.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오른손이 3살처럼 뽀였다. 민호는 살짝 주먹을 쥐어보았다. 간질간질 힘이 들어가는 느낌에 웃음이 나왔다. 얼마 후 민호는 뜻밖의 메일을 받았다. 송지아 선생님이었다. 100일장 참가 신청서에 적힌 메일 주소를 보았다고 했다. 내용은 더 놀라웠다. 본선 심사위원이었던 송지아 선생님은 민호의 글을 눈여겨보았다. 대회가 원하는 글이 아니어서 심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민호의 글이 강하고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행복이라는 주제는 왜 바꿨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민호를 나라라 학교에 초대했다. 다른 7명의 친구와 1년 동안 책 읽고 토론하며 글을 쓰는 수업이라고 했다. 메일의 끝부분에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호들은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다른 애한테 보낼 메일을 잘못 보낸 건가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메일 주소 그리고 주제를 바꿔 쓴 것까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보낸 것이 맞았다. 민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송지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였구나.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목소리가 소화기를 통해 들렸다. 선생님은 민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너는 용기가 있어. 민호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며 글을 쓸 용기. 너 글은 힘이 있어. 가슴이 찡 저려왔다. 어쩌면 송지아 선생님과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업료는 없어. 너 노트와 연필만 있으면 돼. 나의 노트와 연필. 올래? 갈게요. 손등으로 눈물을 밀어냈다. 전화를 끊기 전 민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묻기 조심스러웠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재규도 같이 듣나요? 재규? 재규가 누구지? 선생님은 재규를 기억하지 못했다. 재규는 나라라 학교에 뽑히지 않은 것이다. 수업은 3월부터 시작된다. 민호는 꼭 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꺄! 민호는 풀쩍풀쩍 뛰었다. 빨간 연필 없이 자기가 혼자 쓴 글이 뽑힌 것이다.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회사 복도에서 전화를 받은 엄마는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 민호와 엄마는 같이 웃었다. 웃어도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같은 말이 민호의 입안에서 맴돌았다. 오후에 민호는 수아네 통나무집을 찾아갔다. 주차장 옆 토끼장에서 수아를 기다렸다. 토끼가 몸을 동그랗게 모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풀이라도 뜯어주고 싶었지만 겨울이라 땅이 다 말라 있었다. 수아가 외출복 차림으로 통나무집에서 나왔다. 학원에 갔다가 방금 돌아왔다고 했다. 추운데 밖에서 얘기해야 해? 잠깐이면 돼. 민호가 점프 주머니에서 하얀 휴지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수아가 궁금해하며 휴지를 풀었다. 반짝. 유리가 햇빛을 강하게 반사했다. 유리천사가 몇 달 만에 햇빛을 쬐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수아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보았다. 너 설마? 훔친 게 아니야. 실수로. 민호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아의 얼굴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수아가 건방이라도 돌았을 것만 같다. 민호는 마음이 급했다. 나 날개를 깼어. 다시 붙이긴 했는데 흔적이 약간 남았어. 수아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게 지금은 왜 말하는 거야? 민호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수아가 한해며 가버리기 전에 잘 말해야 할 텐데 머릿속이 뒤엉켜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민호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자 수아가 화를 누구러뜨리며 말했다. 천천히 말해도 돼. 너 얘기 끝까지 다 들을 테니까 천천히 해. 그 순간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편하게 쑥 나왔다. 그건 실수였어. 그때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막상 할 말을 제대로 하자 민호도 수아도 조금 놀랐다. 둘은 번갈아 가며 눈을 깜빡거렸다. 민호는 수아가 놀람을 속으로 삼켜줘서 좋았다. 실수를 더 캐물지 않는 것도 고마웠다. 만약 수아가 용서해준다면, 예전처럼 같이 어울려준다면 수아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는 더 이상 민호를 탓하지 않았다. 유리천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크게 상심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잊었다.
그런데 민호는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던 거다. 미안해 하며 내내 괴로워했을 거 생각하니 민호가 안쓰럽기도 했다.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굳이 사과하러 온 것도 고마웠다. 수 안에 유리천사를 깬 민호가 밉지 않았다. 토끼밥 줄래? 당근 모아놨어. 수아가 먼저 걷기 시작했다. 민호는 수아를 따라갔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도감이 가슴에 번졌다. 이럴 때 빨간 연필이 있다면 수아가 감동할 만한 멋진 글을 쓸 텐데 민호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실 말이나 글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심은 다른 방식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민호는 용기 낸 김에 더 말하고 싶었다. 나 너 좋아해. 역시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좋아해. 정말로 많이 좋아해. 민호는 조용히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서 와. 민호가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지 행간으로 달려나왔다.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엄마 성공했어요? 엄마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식탁에 노릇노릇한 쿠키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성공작이었다. 민호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로 하나 집었다. 쿠키가 따뜻했다. 엄마 다음은 머핀이야. 민호가 짓궂게 말해서 엄마가 순간 난감했다. 하지만 이내 흔쾌히 말했다. 좋아. 머핀 다음은 케이크다. 쿠키는 조금 팍팍했다. 그래도 맛이 괜찮았다. 민호는 빨간 연필이 쓴 우리 집을 떠올렸다.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를 아빠와 셋이서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빨간 연필이 거짓말한다고 탓하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바람을 대신 말해주었다는 걸 민호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앞으로도 쿠키를 먹을 때면 빨간 연필이 생각날지 모르겠다. 방에 들어와 점퍼를 벗었다. 노르스름한 오후의 햇살이 민호의 책상을 지나고 있었다. 손을 뻗어보니 약하게 남아 온기가 전해졌다. 오늘이 가기 전 우리 집을 위해 민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휴대폰의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늘렸다. 통화 연결음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기껏해야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아빠를 기다려 온 것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잠시 후 달칵 하며 연결음이 끊기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야,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듯 아려왔다. 자신을 부르는 낮고 기쁜 목소리, 잊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단박에 확인시켜주는 저 목소리. 아빠 저예요. 민호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했다. 희미한 바람소리같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효주 이야기. 수도꼭지를 잠그자 마지막 물방울이 뚝뚝 똑똑 떨어졌다. 효주는 바지에 손을 문지르 닦고 화장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남자아이들이 책가방과 우산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터덜터덜 교실 쪽으로 걸었다. 원래 담임선생님은 아주 깐깐했다. 걸핏하면 반성문을 쓰게 했다. 효주는 며칠째 계속 수업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왜 안 가져왔느냐는 선생님의 추궁에 효주는 깜빡 잊었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왔다고 말하기가 싫었다. 가난한 집 아이보다는 부주의한 아이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집에 돈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뭘 반성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복도에서 옆반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었다. 효주는 선생님을 지나 교실로 들어갔다. 반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가 쪽에 있는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책상 위에 빨간 연필 한 자루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아직 깎지 않은 새 연필이었다. 조금 전 화장실에 갈 때만 해도 없었는데 그 사이 누구 두고 간 건지 의아했다. 열린 창문으로 비릿한 물냄새가 끼쳐왔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 무심히 말이 새어나왔다. 효주는 무작정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다. 이제껏 가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곳으로 멀리 가고 싶었다. 선생님이 교실 앞문으로 들어오며 효주에게 말했다. 오늘 6학년 교실 수리해야 한대. 반성문은 집에 가서 써와. 네. 우산은 가져왔니? 남는 거 하나 있는데 가져가든지. 선생님이 교실 뒤쪽에 있는 우산꽂이를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학기 초부터 나 둥글던 초록색 체크 무늬의 살이 부러진 우산이었다. 그런 우산을 쓰느니 차라리 비를 맞는 게 낫겠다. 가져가. 이따 후회하지 말고. 선생님이 교실 뒤편으로 걸어갔다. 효주에게 억지로라도 그 우산을 치워줄 모양이었다. 효주는 빨리 교실을 나가고 싶었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다시 연필을 보았다. 진한 빨강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게 제법 건사했다. 왠지 마음이 끌렸다. 줄개가 없는 것도 깔끔하니 마음에 들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빨간 연필을 집었다. 우산을 펴보는 선생님에게 대충 인사하고는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건물 현관에 한 아주머니가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오는 날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에 눌렸다. 그러고는 점점 많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이제부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았다. 입자가 고운 물방울들이 다가와 얼굴을 두드렸다. 손에 얇은 연필을 한 자루 쥐었을 뿐이지만 빈손인 것보다 의지가 되었다. 휴지는 긋기 시작했다. 맞아도 좋을 비였다. 작가의 말.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의 숙제를 도와줄 때 일입니다. 다른 숙제는 다 끝내고 일기만 남았는데 조카는 쓸 게 없다며 일기 쓰는 것을 자꾸만 미루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명절이어서 멀리 사는 친척이 왔고 조카가 처음 겪은 재미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젓더니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기는 읽는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라고도 그러지 말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도 일기 쓰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걸 읽고는 조카에게 뭐든 빨리 쓰라는 식으로 재촉했던 겁니다. 결국 조카는 전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팽이한 내용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조카의 말은 제 안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화를 쓰면서 제 마음은 어린 시절로 달려갔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이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의 많은 부분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족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걸,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에 가족에게 잘해야지 다짐을 해도 막상 보면 습관대로 무심히 대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작게나마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수현.